네, 3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킹스맨 2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박석원 YTN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빵 쇼핑의 과잉 경호 논란, 국민들은 시간을 날렸다라는 주제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주말 외출이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국민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적 외출의 경우가 붙고 또 교통 통제가 이어지면서 시민들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그간 대통령 취임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14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강남의 한 백화점 찾기도 하고, 이어서 지난 1일에는 천안함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티셔츠 입고 청와대를 관람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일 성북동의 한 제과점에 들러 빵을 사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11일 외출이 교통 통제로 인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잦은 나들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성북동 빵집의 경우 윤 대통령이 인근 식당에서 이동하면서 출발할 때 순간 통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주말에 이동할 때는 최소한의 기동 대응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유지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이쪽 성수동 빵집 거리 가보셨나요? 안 네. 가보셨군요. 뭐 하여튼 여기 좀 정체가 좀 많이 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네. 한쪽에서는 안 그래도 막히는데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예. 교통 통제를 하니까 더 막히지 않겠냐, 민폐다, 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원래 상습 정체 구간이었고 원래 막히는데 뭐 우리가 가가지고 교통 통제를 뭐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다. 오히려 교통 그러네요. 정체를 좀 풀려고 노력했다. 그러네. 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상반된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글쎄요, 어느 쪽의 말이 맞든 간에 대통령이 또 상습 정체 구간 또 좀 피해가야 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는 주말에 이렇게 외출하는 게 대통령 움직이는 경호 인력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말에 사적인 경호 인력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논란은 당연히 나올 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국의 경호 체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사의 구분이 없는 대통령 경호 체제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 공적인 활동이 따로 있는 것인데, 흔히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눈 뜨면 출근이고 그렇죠. 눈 감으면 퇴근이다. 그런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겠나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세월호 7시간 그렇죠. 논란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딜 가든 다 경호하려고 하고, 이런 관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적으로 뭐 어디 간다고 해도 경호 인력이 따라붙고 또 논란이 따라붙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뭐 독일에 요번에도 많이 회자가 됐지만, 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혼자 나가요. 그런 모습을 네. 또 보여줬는데, 한국의 경호 체계가 아직 좀 그런 것을 좀 넉넉하게 허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뭐 유럽의 어떤 정상들하고 좀 우리가 처한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유럽에 뭐 독일에서는 뭐 적국이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지금 경호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좀 신변에 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소통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했었거든요. 아마 이게 소통이라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나가서 빵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걸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사생활, 대통령의 사생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그 존재하는 공간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소통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중요한 건 이게 꼭 소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대통령의 주말에 이런 여가의 모습,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권리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과로에 대한 현상,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과로들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과로할 정도의 국정이라면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너무 쏠려 있는 국정이다. 결국에 국회라든지 정부 각 부처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쪽의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굳이 대통령이 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남들처럼 여가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떠나서 국정 전체 그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 브로커 영화도 봤던데 그래서 사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이 부분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 팬카페 그 건희 네. 사랑이 김건희 여사 미공개 사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공적인 조직을 통해 공개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부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는데 물론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다. 영부인 행보라는 건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는 지점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건희사랑이라는 카페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미공개 사진들을 지금 거기서 카페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영부인 관련해서 그때 뭐 허위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논란이 터지니까 이제 뭐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진 네. 않겠다. 제2부속실 청와대에 있던 것도 폐지하겠다라고 네. 윤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 적극적인 국정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제 됐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걱정이 제기가 되는 거는 팬카페가 있는데 제2부속실을 팬카페가 대체하는 건 아닌가. 아하. 팬카페는 어떤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지도 않았고 책임성이 있는 조직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김건희 영부인의 사진 이런 것들이 자꾸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이쪽이 비선 권력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이 건희사랑의 대표거든요. 네.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네, 이준석 대표 지적에 대해서 네. 강신업 대표는 이제 본인들이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를 벗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탈권위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민간 조직이 더 낫다라고 방법론적으로 우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보도들이 됐는데 사건이 좀 큰 게 터졌어요. 강신업 변호사 관련해서 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압니다. 이 팬카페 활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윤석열 정부의 지뢰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그 강신업 변호사가 SNS에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 가입 안내 뭐 이런 거 올렸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창선 평론가가 우려를 표한 것인데 강신업 변호사가 SNS에 유창선 평론가에 대한 거친 비난을 했군요. 말을 남겨가지고 이게 또 오늘 계속해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설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보면 당 안팎으로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영부인한테도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가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의 언행 같은 거. 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갈등을 벌인다거나 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당 내에서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체로 윤 대통령하고는 뭐 자신하고 크게 의견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한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거치면서 좀 당내 입지가 축소가 돼서 대통령이 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김건희 영부인 관련해서는 좀 직언을 하고 직언하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도 자칫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던데 19일 날 집무실 완성되면 이제 이런 논란 좀 사라질까요? 왜냐하면 집무실에 뭔가 하여튼 공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담팀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간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공간이야 이제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시스템에서 어떻게 받쳐주느냐가 달려 있는데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걸 철회하고 만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영부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그 업무를 맡는 직원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전담팀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업무를 맡는 그 형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자, 박석원 앵커. 예. 김건희 여사가 또 인터뷰를 특정 언론과 했습니다. 개식용 관련해서 종식하자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네, 어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 여사는 고양이까지 합해서 반려동물 7마리 키우는 동물 애호가로 유기동물 구조단체 오랫동안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네. 김 여사는 개 식용은 한국에 대한 반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다면서 개고기는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정 언론과 첫 공식 인터뷰로 봐야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주제가 흥미로워요. 개식용, 종식. 네, 동물 학대 예. 관련한 예. 그런 주제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보층이나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보수층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공백 같은 거를 김건희 영부인이 메워주는 듯한 그런 행보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에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개식용에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했어요. 김건희 영부인은 개식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영부인하고 싸우면 그걸 육박전이라고 부른다는 예. 농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희열전이라고 해야 될지 이 열전입니까? 그래서 좀 약간 묘한, 이게 상호 보완인 건지 아니면 영부인 개인으로서의 소신이 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상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지 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예, 뭐 보완 관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인터뷰도 하고 또 권양숙 여사 예방까지 강폭 행보입니다. 아마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는 이제 현재로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네. 추진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라고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단계는 아니겠고요. 근데 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 어떤 대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공약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약의 파기라는 비난이 실제로 또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공약을 했던 그대로만 지켜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2부속실 폐지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정부 반대층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공약을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도 왜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두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우상호 비대위원장 법사위원장직 두고 양보는 없다 입장 밝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당이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 위원장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사위의 위상을 바꾸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서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선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넘기기로 합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황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내용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아하. 평범한 상임위로 역할한다는 법사위의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 넘겨준다. 딱 이 합의 부분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얘기 보면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국민의힘 두 쪽 다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주장이 상당히 팽팽한 것 같은데 그들 계속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어느 쪽에서 물러날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도 해가지고 빨리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현재 뭐 거의 뭐 외나무 다리 위에 염소 그렇죠.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법사위의 위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야당 쪽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진작에 좀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했었으면 될 일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반기 국회 구성 때도 그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법사위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약화시키면 어디가 갖고 가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좀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합의를 일단은 한 바가 있었죠.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맞는다. 그때는 누가 정권을 다음 정권을 잡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합의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사위가 갖고 있는 법안의 체계 자꾸 심사권이 법상으로는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결국은 입법의 속도를 막거나 뭐 늦출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어떤 법사위원장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원래 법사위가 맡는 역할은 법안을 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법안이 앞뒤가 맞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성 있게 심사해라 들여다봐라라는 취지에서 법사위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도 바꿀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그걸 지연시킬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법사위원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어 왔는데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지연시킬 때 이제 필리버스터를 쓰지 네.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쓸 수 있는 공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나 이거 상정 못 상정 안 하겠다. 시키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게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는. 땅땅땅 안 하면 뭐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권한이 좀 막강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1당은 국회의장, 그렇죠. 2당은 법사위원장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그동안에 좀 관례상 그렇게 되어 왔었던 거죠. 법률을 때 개정했으면 두 쪽 다 가능한데 또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극적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냥 이제 상식적인 예. 어떤 협상의 역학 구도를 봤을 때 예. 요거 사안 하나로 합의할 수 있을까? 아하. 예, 뭔가가 다른 안건까지 엮여가지고 그거를 주고 받아야지 이게 또 합의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도 지금 여기에 말한 거 양보는 없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YTN 인터뷰에서 그 법사위 핵심인 체계 작고 심사 이거 권한 빼버리면은 파스 없는 찐빵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평행선 달리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서건 앵커 마지막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 물가 관리의 선제 조치 화물연대 파업엔 피해 대안 마련 지시입니다.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 어제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산업계 동향 그리고 물가 흐름 등을 보고받은 뒤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거부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제 조치 이렇게 발언한 게 상당히 세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대책이 많이 없을지라도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입장입니다. 그렇죠. 물가 문제는 민심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물가 대책의 특징은 이제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입 관세 인하 이게 대표적인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세금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 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취임 바로 다음 날부터 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 바로 다음 날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간 지속적으로 경제 관련 뭐 물가가 문제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모레죠 16일 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또 발표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많이 주목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결국 화물연대 파업이 또 일어난 거고요. 그 결과론적으로 또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하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최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하고 화물연대하고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화물연대는 이제 어떤 운임의
안정성을 보장해왔던 안전운임제를 더 안전운임제. 확대하고 예. 일몰제도 이제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받지 못하면서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투쟁이 일어났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며칠 사이에 정부에서 그냥 일단 일몰제 폐지 자체를 조금 연기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를 조금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좀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류도 일단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조 자체가 이제 국토부는 이제 중재자라는 입장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파주와 또 화물연대 사이에서 크게 많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도 있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물가입니다. 아하. 결국에는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입법화를 해버리면 운송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운송비 올라가면 화주가 책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운송비는 결국엔 또 소비자한테 가중되게 그것도 되고 물가와 연관성이 그렇게 있어요. 되면 또 네.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원 YTN 앵커 또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